국회 목세 3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이게 말입니다. 한덕수가 어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먼저 합의하라고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겼는데요. 이미 합의한 겁니다. 합의해서 민주당 추천 목세 헌법재판관 2명과 국민의힘 추천 목세 1명의 헌법재판관 이렇게 3명이 어제 국회에서 선출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정까지 못 박아서 그때 통과시키자라고 했고 그렇게 합의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임명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말을 바꿔서 우리가 합의해 준 게 아니다. 이러는 바람에 이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된 헌법재판관 선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고 이런 무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총리 탄핵안.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바로 한덕수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총리에 준해서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안 가결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라면서 정족수 151명이 옳다라는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래서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거 갖고 또 지리하게 헌재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더 미뤄지고 이러다가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이 재판이 한정없이 늘어져서 끝내 헌법재판관이 4월이 되면 4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구히 윤석열은 직무 정지 상태로 탄핵 심판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가 오늘 접수하면요. 한덕수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네, 151석이 넘든 200석이 넘든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가 접수하면 그걸로 끝이.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나름대로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 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접수를 거부할 것입니다. 또는 보정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바로 접수한다? 그럼 이후에는 논란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51석이 넘든지 200석이 넘든지 헌법재판소가 오늘 접수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151석이 넘었지만 200석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싶다? 헌법재판소에 가서 따지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접수가 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제 일정대로 돌아가고 한덕수는 아웃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접수하느냐 마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접수하는 순간 한덕수는 바로 아웃이고요. 최상목이 대통령 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은 법률가들이 확인해 준 바이기도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면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면 그 순간 한덕수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것이 국회법, 헌법재판소법의 명시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인데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권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죽어버리거나 박정희처럼 그런 경우입니다. 다시는 대통령직으로 돌아올 수 없을 때가 권위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그 사고가 수습이 되고 예를 들어 치료가 된다든지 그래서 직무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걸 이제 사고라고 보는 건데 자,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지금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한 것도 그 사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럴 때는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내각에서 넘버2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이어받습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기대와 압박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는데 윤석열 탄핵소추위원인 법무부 장관 출신의 박범계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보다 낫다. 최상목은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 아니냐 이렇게 치켜세웠습니다. 실제로 보도를 보니까 최상목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다룬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이때 가장 강하게 반대한 뒤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온 일이 있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긴급회의에서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만류하는 바람에 결국 사퇴의 뜻을 거두고 사퇴 뒷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버겁지요. 지금 환율이 그냥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실제로 12월 4일 오후 3시쯤에 돌았던 기자들이 공유했던 받은 글에 따르면은 최상목이 그 국무회의에 도착해서 계엄령 선포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는 경제가 망가진다면서 반대를 했다. 그리고 나서 계엄 발표 뒤 윤석열이 국회 의결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자. 그때 이거 안 받으면 위법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이가 흥분 상태였다고 한다. 최상목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의 표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거의 사실이라고 제가 또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사실 박범계 의원이 그래서 최상목은 한덕수보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범계 의원 타율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이 수사하던 윤석열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가면 염려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적중하고 있잖아요. 최상목은 비상계엄 일주일 뒤에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윤석열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회의 당시 반대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당시 저는 굉장히 늦게 참가를 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참석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상목은 계엄은 잘못됐다. 내란은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다른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최상목을 믿을만 할 것인가? 한덕수한테 크게 뒤통수를 맞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덕수보다 최상목이 다루기 쉬울 것이라는 예상은 근거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최상목도 헌법과 법률을 따른 한덕수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가 헌법과 법률을 따랐대요. 국민의힘의 인식이야말로 정말 안드로메다에서나 볼 수 있는 인식인데 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또 어제 여권을 취재를 해봤는데 여권 분위기는 거기는 최소한 부인이 미신을 안 믿겠죠. 자, 이제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미신을 믿고 한덕수 부인도 미신을 믿는데 최상목 부인도 미신을 믿지는 않겠죠. 이런 반응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당도 실은 빨리 윤석열이가 구속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밖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데 윤석열 감옥 들어가라 이러면은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이게 다음 총선 3년 뒤에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배신자 이미지를 쓰기 싫어가지고 지금 윤석열에게 생계형으로 내란을 옹호한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그 편에 서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로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구속되고 난다면은 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최상목은 경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죠.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정 공백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최상목은 정치적 안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 야당이 국회에서 대표성을 띠고 지금 각종 현안을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찰을 빚고 심지어 사법부 헌법재판소와도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마이웨이를 간다? 이러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최상목 밑에 기획재정부 경제 관료들 그들은 장관님, 부총리님, 윤석열을 두둔하면은 우리 다 망하는 길입니다. 골로 가는 걸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관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상목이 한덕수와는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데 알 수 없죠. 하여간 복불복인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최상목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내년도 감액 예산, 그러니까 주요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몽땅 제로로 만든 이 감액 예산과 관련해서 최상목만은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 점수를 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사태를 겪어본 최상목, 그때 박근혜 밑에 있었거든요.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는데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았는데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곤욕을 치르긴 했지요.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요직을 거친 최상목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냈는데 그때 상황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지켜봤던 최상목이 어리석은 선택, 쫓겨나는 대통령 편에 섰다가 개털이 되는 그런 상황을 선택하겠는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또 뒤통수를 맞는다면 이건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는 탄핵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1,000원을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요. 그 사람들은 다음 대응을 할 수 없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가짜 뉴스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5명만 빠지면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를 대신해 법안을 공포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탄핵되더라도 차관이 자동으로 대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 대행들도 다 국무위원 정수에 포함됩니다. 정족수 미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최상목도 내란 잔당이라면 내쫓아야 하겠지요. 결코 시장은 탄핵병에 걸린 민주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덕수에게 가망이 없으면서도 기회를 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어째서 지금의 시장 상황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조선일보 논리일 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대행의 선택이 주목됩니다.